박스 밟아서. 아, 볼보가 박스 밟아서 불났어. 그러면 박스가 잘못한 거지.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요즘 볼보 안전에 대해서 한번 다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야, 이게 핫한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그로부터 벌써 한참 지났어. 그러니까 박지은 아나운서 부부 사고 나고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뭐 그 영상들 대부분 못 봤어요. 일부만 봤는데 조금 잘못된 주장도 있고 조금 과장된 내용도 있고 조금 저건 좀 아니지 라는 느낌도 있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또 어떤 분이 댓글로 또 이렇게 요청해 주시기도 했고요. 요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면 또 관련해서 영상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박지훈 아나운서 부부가, 박지훈 아나운서 부부라는 말도 되게 웃기다. 둘 다 아나운서인데 왜 박지훈 아나운서만 더 유명한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박지훈이 더 유명하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중에 서태지와 아이들. 밤에 볼보 XC90을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역주행하는 음주운전 2.5톤 트럭이 와서 사고가 났다고 하죠. 그래서 아주 대파가 났어요. 그런데 안에 있던 부부 그리고 자제분 두 분이 타고 있었는데 다 크게 다치지 않고 멀쩡했다고 하죠. 경상은 입었다고요. 어지간하면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트럭과 정면 충돌해서 차가 휴지장이 돼서 안에 있던 사람 사망, 이런 걸 맨날 보다가 병원에서 치료만 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놀랍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죠. 음주운전은 정말 근절돼야 되죠. 다른 건 다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그냥 살인입니다. 근데 이게 결론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게 있어요. 볼보는 정말 갓갓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 좋긴 해.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야, 아무 차나 갖다 놔도 그 상황에선 마찬가지였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양쪽 모두의 의견 왜 사실이 아닌지 그런 거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톤 트럭이죠. 2.5톤 트럭이 대체 얼마나 큰 차인가 이것부터 봐야 되겠죠. 왜냐면 이 작은 차가 큰 차에 부딪혔을 때 무기력하게 부서져 버리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큰 차에 박으면 아무리 벤츠 S클래스가 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를 보면서 야, XC90 갓갓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 2.5톤 트럭이 얼마나 큰지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러면 버스하고 승용차가 정면 충돌을 하면 어느 쪽이 더 다치게? 버스 기사가 다치고 승용차 운전자는 사망하지 않을까요? 아, 버스 기사는 다치고 승용차는 그러면 문제를 좀 바꿔볼까? 똑같다고 가정하죠. 이 두 개의 차가 무게가 똑같아. 형태도 이 앞에 구조도 똑같고 그냥 똑같은 차야. 딱 부딪힙니다. 이 충격하고 이쪽이 완전히 딱 벽이어서 이렇게 딱 부딪히는 거하고 이 차가 받는 충격은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벽이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차끼리 받은 게 큰 충격일 거다. 둘 다 틀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면 벽에 부딪혔을 때 벽이 변형 없이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이 차와 똑같은 양의 반작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이 차에 자기가 받는 에너지만큼을 그대로 반작용으로 주지 않으면 변형될 거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무리 법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벽이 아닌 다른 차에 부딪힐 경우는 지금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경우는 없어요. 다른 식으로 부딪히든 아니면 무게가 다르든 크기가 다르든 반드시 다르죠. 그리고 내 차보다 속도가 느려 빨라 이런 게 있겠죠. 운동 에너지가 큰 쪽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운동 에너지가 크면 이 차를 밀고 가기 때문에 내 차가 받아야 될 피해를 이 차가 더 많이 받습니다. 반대로 이 차의 운동 에너지가 크면 이 차가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받게 되죠. 운동 에너지가 큰 쪽이 작은 쪽한테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죠? 쉽죠? 운동 에너지 뭐예요? F는 2분의 1 mv 제곱.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질량의 반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 속도가 빨라질수록 운동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동차 사고일 때는 질량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긴 해요. 우리가 레일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뭐 별로 무겁지 않아도 엄청난 속도로 빵 쏘면 그러면 그 속도만으로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오잖아요. 그 속력이 훨씬 더 에너지가 큰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우리가 항상 흔히 보면 뭐 25톤, 30톤 트럭하고 1톤 조금 넘는 승용차하고 이렇게 사고 나는 거 맨날 보니까 그러니까 야, 무게가 어마어마한 게 중요하구나 생각하실 텐데 한 20배, 40배씩 되는 질량인데다가 속도는 비슷한 상태로 부딪히니까 비교가 안 되게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사고 난 트럭이 얼마나 무거운 트럭이냐 이걸 한번 보면요, 이 트럭이 우리가 흔히 마이티라고 얘기하는 트럭이죠. 사실 그렇게 큰 차는 아닙니다. 우리가 포터 보면 좀 조그맣잖아요. 내 SUV하고 포터하고 부딪히면 공차면, 걔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이길 것 같죠? 실제로 이깁니다.
포터의 공차 중량을 보면 2000km예요. 그러니까 2톤입니다. 공차 상태에서 승용차가 포터하고 마주치면 이쪽은 경상이고 저쪽은 중상이 될 수 있어요. 포터는 정말 위험한 차 맞아요. 그러니까 사고 나기도 정말 쉽고 포터 운전자가 다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포터를 실수로라도 건드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포터 운전자분들도 포터르긴이 아니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한 방에 가는 차예요. 정말 안전성으로 따지면 오토바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몇 톤? 1.25톤 트럭이죠.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는 한 2.5톤 실린다고 봐야 되겠지. 사실 그러면 안 되고 한 2톤 넘게 맨날 실린다 이런 분들은 요즘 마이티 트럭으로 가요. 그러니까 포터보다 조금 큰 거야. 이게 2.5톤 트럭. 그러니까 포터 실린 양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럼 마이티 트럭은 얼마나 무겁나? 이 차의 공차 중량은 3.2톤입니다. 포터에 비해서 한 50% 정도 무거운데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트럭 같진 않죠. 3.2톤. 박지은 씨가 탔던 볼보 XC90은 얼마나 무겁나? 이거 한번 봐야 되잖아요. 두 대가 맞붙었으니까. XC90은 2100km에서 2365, 그러니까 옵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근데 여기는 승객이 4명 탑승했어요. 무게가 평균 한 65kg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 짐, 연료의 한 90% 이렇게 다 포함한 거를 자동차의 총 중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볼보 XC90은 총 중량이 몇 킬로일까? 2.8톤입니다. 2820kg예요. 그러니까 마이티 트럭하고 둘이 맞붙으면 마이티 트럭하고 500km 밖에 차이가 안 나요. 500km 차이면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30% 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공차 상태의 마이티 트럭은 정말 위험한 차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람이 꽉 찬 상태의 XC90은 사실 그렇게까지 가벼운 차는 아니다. 아니, 물론 마이티 트럭에 어떤 짐이 실려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고 후에는 지금 공차인데 그 위에 뭐가 얹혀져 있다 떨어졌을 수도 있죠. 어쩌면은 정면 충돌이 아니라 이렇게 비껴서 충돌했나? 아무튼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공차 상태일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충돌은 어떤 식으로 났나? 이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음주 역주행을 했는데 역주행할 때 음주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주행할까? 이거 사실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역주행 상황인데 시속 100km 이상으로 왔을까?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일은 너무 많지 했을 때 막 이렇게 달려오는 게 가능할까 싶어요. 이쪽은 또 정상주행이잖아요. 이쪽은 아마 시속 100km로 갔겠지. 마주오는 차를 보고서 속도를 줄였을 것 같은데 급제동을 했는데 제가 쳤을까? 아니면 제가 서 있는데 내가 쳤을까? 이게 뭐 상상만 해도 너무 아찔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크게 다치지 않으셔서 정말 다행인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사고 순간에 어느 쪽이 더 빠른지 굉장히 알기 어렵고, 아무래도 정상주행차가 조금 더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되는데, 또 정면으로 이게 부딪혔는지 아니면 비껴 맞았는지 이것도 알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볼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았다, 이 얘기는 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충돌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가 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비껴맞기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의 사고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100%의 사고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빗맞습니다. 그렇겠지. 사고가 날 때 앞을 전혀 안 보고 그냥 갖다 박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앞에 뭐가 있으면 당연히 핸들을 꺾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를 설계할 때 정면 충돌에 대응해서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 비껴맞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비껴맞기 기술을, 모더레이트 오버랩 충돌을 하게 됩니다. 차체의 60%를 충돌하게 하는 거죠. 이만큼을 벽에 부딪히게 했을 때 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기술을 만들었냐면, 이렇게 11자의 프레임을 갖게 했습니다. 충돌했을 때 이 프레임이 차체를 지탱하면서 이 승객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충돌 안전성은 엄청나게 높은 차들도 가로수를 박으면 죽더라, 벽에 박으면 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조사를 하게 됐죠.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11자로 안전 구조를 하니까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는 경우에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거죠. 차에 이 크럼플 존이고 뭐고 찌그러지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야, 이게 뭐냐, 이거 충돌에 대해서 아무 대응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네. 그래서 결국에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IIHS는 안 되겠어, 여기 25%만 박는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해야 되겠어. 모더레이트 오버랩이 아니라 요만큼만 박는 요거를 박았는데, 요거까지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자동차가 나와야 되겠지, 요걸 빨리 만들어 봐 라면서 요걸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차가 다 떨어졌습니다. 유로 NCAP을 한번 뒤져보면요, 2015년식 XC90이 이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합니다. 그때 당시에 스몰 오버랩을 그렇게 만점으로 통과한 회사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 차가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이 크럼플 존을 제대로 찌그러뜨리면서 속도를 감속시키면서 이 안에 승객들이 다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야, 크럼플 존이 제대로 찌그러지지 않는 이 가장자리를 맞으면 어떻게 할까 해서 만들어진 게 볼보의 비껴막기입니다. 볼보는 이 가장자리에 충격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물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들어 넣었어요. 이렇게 부딪혔을 때 여기서 쿵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빗나가도록 한 거죠. 충격을 직접 크럼플 존에서 모두 다 받는 게 아니라 비껴맞기 때문에 이렇게 비껴 지나가면 이 안에 있는 승객들이 그 충격을 그대로 받지 않고 그냥 충격을 흘려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2015년에 성인 승객 기준으로 보호 점수가 97%였습니다. XC90만큼 높은 점수를 받은 차는 단 2개밖에 없어요. XC60입니다. XC60이 98%. 그리고 또 하나가 생겼는데, 또 하나는 뭘까요? 테슬라입니다. XC90만큼 좋은 점수를 받은 차가 그렇게까지 없을 정도고요. 이렇게 안전한 차는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요번에 3세대 플랫폼이 되면서 현대차도 볼보 스타일의 비껴막기를 적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3세대 플랫폼 IIHS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볼보 자체도 굉장히 안전한 자동차다, 이것도 맞는 거죠. 네, 볼보 입장에서는 세상에 뭐 이런 초대형 마케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어. 어떻게 갑자기 막 인기 검색어 1위에 계속 들어가고, 뭐 이효리의 차도 갑자기 됐다가 박지훈의 차도 됐다가 뭐 이런 일들이 막 어떻게 저절로 벌어지죠? 억지로 주작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될 놈 되리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실 볼보는 이번 일 말고도 이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볼보 트럭의 제동력 .mpg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마티즈, 마티즈가 네, 지금 진짜 이 트럭 운전자가 요 정도 아니었으면 마티즈 운전자한테 그냥 화내고 끝나진 않았을걸? 마티즈 운전자 구조해야 됐을걸? 이렇게 싸우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서죠? 이게 이렇게 서는 거, 이 충돌은 또, 아니 충돌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저 트럭하고 부딪혔는데 이렇게 멀쩡해? 이게 실화인가 싶습니다. 야, 대단해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운 좋네, 이게 아니라 볼보는 원래 그런 차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게 볼보 하면 그런 느낌이 떠오르는 게, 볼보가 최초의 3점식 안전벨트를 만든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 불이 켜지는 장치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시티 세이프티도 있죠. 예전에 제가 처음 기자 생활할 때쯤만 해도 자동차가 알아서 제동을 해준다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지금은 뭐 없는 차가 없잖아. 그때는 볼보가 최초였죠. 블리스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도 그때까지는 아예 없었는데 볼보만 있었고, 16년간 사망자가 0명이래. 볼보 대단하죠. 요즘 들어서 가장 핫한 브랜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정말 대단한 건, 테슬라가 처음 나올 때 당시에 스탠다드를 완전히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테슬라 생각해보면 전기차 처음 만든 게 아니죠. 현대적인 전기차 처음 만든 건 무슨 브랜드? 미쓰비시였습니다. BMW i3도 나왔죠. 그분들이 되게 똑똑해요. 필요한 거리를 정말 잘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이 데일리 유스 이 정도구만, 출퇴근할 때 이 정도구만, 이런 걸 정말 분석적으로 잘 접근했어요. 정확하게 너희가 하루에 필요한 거리는 60km야. 근데 우리가 그 2배, 120km를 줄게. 충분히 갈 수 있어. 주말에 한 번씩 지방 갈 때는 렌터카 타고 가는 게 합리적이야. 소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내가 차 사는데 왜 니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 내가 필요한 게 그게 아닌데. 이러면서 발끈했죠. 요즘 전기차 뭐 쓸데없이 불편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마도 초기 전기차들이 그만큼 상품성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잘못 만든 선입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테슬라는 그때 전혀 다르게 접근했죠. 테슬라는 형님들이 200km 원하시면 저는 400km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막 썰을 막 풀었어요. 저도 거기 있었고, 저도 그때 일론 머스크의 이 스피치를 보면서 당연히 아이고 뻥치시네 이랬습니다. 이때 400km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기자들 몇 명은 픽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 누구나 생각하는 요 스탠다드가 요 정도일 때
그걸 깨뜨렸을 때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볼보라서 승객이 정말 멀쩡하게 나온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게 볼보가 안전해서 그랬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볼보가 쌓아온 철학 그리고 그 이미지가 굳건하다는 의미겠죠. 제가 현대차는 아니지만 이 관계사 연구원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요. 이 연구원분들이 좀 그럽니다. 이 충돌 시험에서 IIHS 시험에서 별 5개를 받아라 그럼 별 5개까지 받도록 설계를 해야지 그 이상으로 설계하면 설계 오류라는 거예요. 재료를 지나치게 많이 썼거나 차량의 무게가 지나치게 증가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오버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건 실수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딱 적절하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나사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잘된 설계라고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이 IIHS 충돌 안전성 테스트는 이 테스트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나온 차들 중에서 차를 변별해서 이 중에 조금 더 나은 차를 선택하게 하는 평가 기준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다른 데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죽지 않게 만드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플랜을 세우고 매번 사망자가 생겼다면 어찌해서 자기가 세운 그 목표에서 실패를 했나, 이걸 실패로 보고 꾸준히 곱씹어야지만 진정한 철학을 가진 회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그러니까 좋은 마케팅은 사실 좋은 상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품을 똑같이 만들고 그렇게 마케팅을 잘해서 더 팔겠다고 하는 건 이건 사기야. 정말 안전차를 만들어야지 철학 자체가 바뀌면 저절로 마케팅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 아,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니까. 얼마 전에 GV80 갖고 사고 난 거 있었어요. 대파됐어요. 근데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거는 종이짝 같대. 아니 잘 찌그러져 갖고 사람이 살았으면 된 거지. 그참 이게 바로 이미지의 차이. 아, 볼보가 박스 밟아서 불났어. 그러면 박스가 잘못한 거지. 강한 박스인가 보다. 야, 철 박스인가?